자, 병원년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죠. 자, 이번에는 경금일간하고 신금일간 알아볼 차례인데, 자, 바로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준비해 놓은 거 보면서. 자, 경금일간이 이 병원년을 만났죠. 자, 경금일간 입장에서 이제 병화, 연의 병화가 이제 편관이고요. 오화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정관인데,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주 보는 방식이 그 병화 편관은 안 좋다고 얘기하죠. 게다가 또 이 병화가 운에서 오면서 어떻게 왕지, 이제 12호선 왕지예요. 왕지를 깔고 이제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강하게 들어오면 이제 칠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칠살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더구나 이제 사주 화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이제 더더욱이나 강하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뭐 사건, 사고라든지 건강 문제, 뭐 이런 일로 힘든 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사주가 신약하다 하면 더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상대적으로 또 뭐요? 또 신강하다 그러면 뭐 칠살에 대한 버티는 힘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거는 뭐 해담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다, 뭐 이런 관점으로 잠깐 얘기를 한 거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사주 운세를 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사주 운세를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보면은, 경금일간은 경금은 병화 편제에 의해서 이제 자극을 받는 거고요. 일단, 자극을 받죠. 편관이 당연히 자극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봐야 돼요. 말하자면, 뭐냐면, 자, 경금은 병화하고 이게 상생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편관이지만. 그러면 이제 상생하니까 안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좋다는 의미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경금을 이제 일간이지만 경금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 이제 물상적 표현을 하다 보면 경금은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 병화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기 태양의 개념으로 얘기하죠. 근데 태양이 열매를 비추는 거하고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금 열매는 태양에 의해서 빛깔 좋은 과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관계는 편관이지만 나쁠 수가 없다. 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십성만 가지고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별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게 뭐, 운세의 전부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 관점을 잠깐 짚어본 건데, 그래서 뭐, 경금일간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올해 운세가 이것 때문에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나쁘다, 이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제 얘기한 건데, 자,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 일단 섣부른 얘기가 되고, 그래도 좀 단순하더라도 좀 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천간 운세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이제 합이라는 것과요. 천간 운세는 합과 극의 관점이죠. 물론 지지는 형충파에 다 봐야 되지만, 천간 합과 극의 관점이 있거든요. 요 자체, 합과 극의, 이 합과 극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천간에 이제 병화운이 오면서, 이 병화운이 오면서, 자신의 사주 천간에 신금, 요 사주 천간에 이 신금이 있다, 아니면 없다, 이거에 따라서 운세 변화가 있죠. 자, 신금이 있으면 이 병화하고 일단 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에 의해서 일단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없는 대로 천간 신금이 자꾸 이제 움직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경금일간에게 신금이 뭐죠? 경금일간에게 신금이 겁재죠, 겁재. 겁재. 근데 이 병화운이 오면서 사주에 이제 신금이 있으면 신금 겁재를 합해서 이제 묶는 역할을 하니까, 이 병화운이 오면서 묶는 역할을 하니까, 경금일간이 이제 평상시 신금 겁재 때문에 이래저래 좀 피곤했었다라면 올해는 이런 게 좀 해소되는 거 있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의 자극력은 떨어지지만 나름대로 신금 겁재 때문에 피곤한 일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도 끝없이 얘기하면 천간만 가지고 운세 보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요. 다음에 또 병화운이 극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병화운이 오면서 경금일간을 극하죠. 그렇죠? 이렇게 극하죠. 이 극하는데 이제 극의 관점이죠. 이제 이 극을 하면 합하는 것보다 작용력이 좀 빠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경금일간은 올해 이제 딱 2026년 들어오면서 26년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서둘러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좀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과 관련된 일 중에 그동안 미뤄왔거나 해결하지 못한 일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일단 가성비를 살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극을 당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극의 관점에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주별 운세를 얘기하겠는데요. 모든 일간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경금일간도 빠짐없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주별 운세를 얘기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받을 거예요. 복채는 받는데, 뭐로 받냐면, 좋아요하고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혜가 있는데, 좋아요, 구독, 또 알림까지 하시면, 해당이 매달 올려드리는 게 있죠. 월운세, 2026년에도 매달 월운세를 올려드릴 건데, 그때도, 월운세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별 운세를 넘어가는데요. 자, 일주별 운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자, 이거 준비해 놓은 거 볼게요. 이렇게. 6개가 있죠. 일주는 이제 6개가 있는데, 먼저, 경인, 경호, 경술이 있고요. 다음에 보면 요거, 경신, 경자, 경진. 이렇게 6개가 있죠. 먼저, 어떤 것부터? 앞에 것부터, 일간별 운세, 일주별 운세, 일주별 운세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경인부터 들어갈게요. 자, 경인 일주. 자,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첫 번째가 이제 2026년제 특징이 있고요. 대인관계 이성, 이렇게 쭉 있죠. 요거 순서대로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6년 운세 특징부터 얘기할게요. 운세 특징은, 자, 일단 외부 활동이 많은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활동이 많다. 바빠도 올해는 부족한 내면을 채우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격증을 준비한다든지, 그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해는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재충전도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인일주 특성이 원래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올해는 이제 적절하게 균형을 잘 잡는다면 성과도 좋은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인관계를 보면요. 이 대인관계는, 만나는 사람 많더라도, 단순한 모임 같은 거니까,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별로 안 된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좀 이렇게, 그렇게 돈독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올해 이성과 만남은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과 인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인은 올해 결혼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별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금전운을 보면 이전에 돈을 못
받았거나 빌려준 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들어오는 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을 좀 줄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금전을 하고 있죠. 지출을 좀 줄인다. 수익은 최대한 늘리는 일에 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면 돈에 대한 애착이 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투자운을 보면요. 투자운. 자, 올해는 주변의 권유로 투자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인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요거죠. 운세가 상승하는 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자, 운세가 상승할 때는 이때 좀 적극적으로 많은 걸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락하는 달에는 좀 멈춰라, 쉬었다 가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양력. 6월하고요. 7월입니다. 6월, 7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 운세가 하락하는 달은 이것도 양력이고요. 양력 12월하고요. 그 다음에 27년 1월입니다. 27년 1월도, 양력 27년 1월도 병오년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인일주 알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경오일주로 넘어갈게요. 좀 지우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경오일주, 첫 번째 26년 운세 특징부터 하나씩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자, 올해 운세 특징이 그 경호일주, 직장이나 자신이 소속된 곳에서 직책이 상승하죠. 역할도 많아지고요. 책임감도 그만큼 커지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마찬가지. 올해는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압박감이 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 올해는 주로 리더 역할을 하게 되죠. 후배나 아랫사람이 따르고 기대려는 사람이 좀 많아진다. 그래서 좀 인맥이 늘고 좋긴 한데, 근데 원래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은 경우일주더라도 그렇게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올해 대인관계를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성운을 볼게요. 자, 이성운을 보면은, 이성과 만나는 기회는 많죠. 그래서 이제, 올해 만나는 사람하고 인연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켜보면서,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전운을 볼게요. 자, 금전운을 보면은, 작은 돈보다는 큰 돈의 욕심이 많아지죠. 물론 이제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욕심 부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고정 수입보다는 이제 투자 수익이나 이런 부가적인 수입에 자꾸 이제 관심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또 올해는 또 그런 외적인 수익이 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서 또 수익이 되는 일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투자운을 보면요. 투자운은, 올해는 좀 과감해지는 해예요. 심리적으로 뭔가 자신감이 오른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대박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박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쪽박도 따라온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뭔가 큰 수익이 생겼을 때 멈추는 것도 지혜입니다. 다음에 이거죠. 운세가 상승하는 달 있고 하락하는 달, 요거 볼게요. 운세가 상승하는 달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라 이 말이고, 운세가 하락하는 시기는 멈추라. 돈 내버는 일, 특히 돈 내버리는 거 멈추고 사람 만나는 일도 주의하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언제냐? 양력, 이게 양력입니다. 양력 2월하고요 2월, 3월입니다.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 똑같이 양력이고요 8월하고 9월, 요 시기에는 주의하라, 이 말씀드리고요. 경호일주 알아봤고요. 바로 경술일주로 넘어갈게요. 경술일주로 넘어가는데, 이거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경술일주, 첫 번째, 2026년 운세 특징을 좀 알아보면, 경술일주. 자, 올해 운세 특징이, 새로운 기회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이. 그래서 계획이 있다면 이사나 이동을 올해 이제 하게 된다.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아니면 직장 변동이나 환경 변화, 이런 일이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경술일주 원래 성격이 이제 속으로는 바쁘지만 겉으로는 항상 느긋하고 좀 차분하죠. 그런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대인관계를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많은 해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많다. 싫든 좋든 올해는 대인관계 폭이 넓어지는데 이 속에 귀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성운을 볼게요. 자, 이성운을 보면은 새롭게 만난 사람은 올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고요. 사귀고 있는 사람은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라면 올해 정리를 합니다. 반대로 신뢰감이 쌓인 사람이면 올해 결혼을 결정한다. 그쵸? 중요한 해죠. 자, 금전운은 자, 고정 수입은 변화가 없는데 부가적인 수입이 좀 늘어난다. 좋죠. 부업이라든지, 알바라든지, 단기 프로젝트, 인센티브, 이런 일로 수익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투자운은 장기보다는 단기 투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기는 큰 돈 내봐야 되는데, 단기 투자는 작은 돈으로 가능하죠. 빠른 시일에 성과를 내는 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거, 운세가 상승하는 달 있고 하락하는 달, 이것도 볼게요. 자, 운세가 상승하는 달, 운세가 상승할 때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라, 이 말씀 드리는 거고, 하락하는 때는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마라. 될 수 있으면 내보내는 걸 주시하라. 만나는 사람도 줄이라.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운세가 상승하는 달을 보면은 양력입니다. 양력 10월, 11월. 그 다음에 운세가 하락하는 달, 마찬가지 양력이고요. 4월하고요. 5월입니다. 잘 판단해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이어서 경신, 경자, 경진 일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신 일주부터 하나씩 알아보겠는데, 먼저 2016 운세 특징을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올해 운세 특징이 현재 살고 있는 환경이 왠지 싫어진다. 거기 환경에서 이제 주변 사람하고도 믿음이 좀 약해지고요. 대화나 소통도 이제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간에도 오해로 인해서 일시적인 단절이 생기기도 하죠. 경신 일주 특성이 원래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 주도적인 그런 성향이 좀 강하죠. 근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스스로 아웃사이더 심리를 갖고 가게 됩니다. 대인관계를 보면 가까운 사람하고 오해 때문에 마찰하거나 갈등하는 일이 생기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거지? 이런 식의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런 자기 항변 같은 거를 하는 일이 이제 많아지는데, 그래서 올해는 말실수를 줄이는 게 좋고요. 만나는 사람도 좀 줄이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이성운을 보면요. 이성운은 올해 이제 만남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사람보다는 그 조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좀 가까워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 자체는 쉽게 좀 좋아질 수도 있지만 조건적인 부분까지 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을 보면 고정 수입은 그대로고요. 갑작스런 직장 변동 때문에 잠시 이제 어려운 시기도 있죠. 자, 그런데 올해 부가적인 수입도 좀 생기는 운이니까 다행인데, 가족이라든지, 뭐 부모, 가까운 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생기는 뭐 일종의 이제, 돈도 있고요. 또, 그 외적으로는 이제 가족하고 연관된, 부모하고 연관된 부분에서 이제 증여 같은 거, 상속이나 증여 같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운을 보면요. 투자는 올해 좋은 운이 아닙니다.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는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요거 운세가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 요걸 볼게요. 자,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이때 좋은 운이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뜻을 펼쳐라. 활동을 많이 하라. 많은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운세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만나는 사람을 줄이라. 돈 내보내는 거, 특히 돈 내보내는 거 주의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일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뭔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좀 미루고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운세가 상승하는 달, 경신일주 운세가 상승하는 달 언제냐면요. 양력 12월 하고요. 그 다음에 27년 1월입니다. 27년 1월도 26년 병원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 똑같이 양력입니다. 하락하는 달은 양력 6월이고요. 7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신일주 운세 알아봤고요. 다음 이제 경자일주로 바로 넘어갈게요. 경자일주가 2026년 운세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자일주. 자, 경자일주 26년 운세 특징이 이제 업무 때문에 일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많다. 또 주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모임이나 약속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매번 가치관이나 주체성 문제로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올해는 자신 내면에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좀 단련하는 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신과의 싸움이 나쁜 건 아니다. 자기 발전, 내면적 발전을 가져오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는 가까운 사람하고 비밀 문제라든지 감정 대립, 책임 문제, 이런 일로 갈등하죠. 또 말 때문에 생기는 불편한 일 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연인은 올해 사소한 오해 때문에 이별운도 있죠. 자, 그래서 올해는 장거리 연애가 오히려 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급하게 가까워지는데 긴 인연이 되려면 오히려 장거리 연애로 바꾼 게 좋은데 또 긴 인연이 되려면 나도 모르게 좀 장거리 연애가 되더라. 나도 모르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전운 볼게요. 금전을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자산을 재정리하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부채가 있으면 또 부채를 정리하고요. 안정적인 지출 구조로 만들죠. 돈 때문에 불안한 일을 줄이는 거죠. 올해는 귀인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운을 보면요. 이 투자운은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올해 큰 돈 벌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큰 돈 내보낼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한 해에서 이제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운세가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 이거 알아볼게요. 상승하는 달은 적극적으로 자기 뜻을 펼치라는 거고, 하락하는 달은 한 박자 쉬고 가라. 쉬고 가라. 무슨 일을 할 때, 결정을 할 때는 이럴 때는 좀 미루라. 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운세가 상승한 달이 언제냐면요. 양력입니다. 양력 8월하고 9월이에요. 8월, 9월.
다음에 하락하는 달은요, 똑같이 양력이에요. 2월하고요, 3월입니다. 자, 여기까지 경자일주 알아봤고요. 바로 경진일주로 넘어갈게요. 경진일주로 넘어가기 전에 좀 닦고 깍깍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갈게요. 자, 26년 운세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26년 운세 특징, 경진일주. 자, 환경이 일단 바뀐다. 환경이 바뀐다. 뭐, 그게 이제 직장 변동이라든지 업무 변동, 출장이라든지 파견 근무, 뭐 이런 거. 뭐 거주지를 변동하는 이런 일도 생긴다라고 봅니다. 자, 올해는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오히려 움직임이 많은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움직임이 많을 때 기회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대인관계를 보면요. 이동이 많은 해라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도 많죠. 주로 이제 업무적인 만남이 주로 되는데 일단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에게서. 그 안에 귀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성운을 보면은 만남의 기회는 많은데 발전이 쉽지 않죠. 발전이 쉽지 않다. 주로 시간이나 거리, 환경이 문제가 되죠. 이성운. 연인도 올해는 자연스럽게 장거리 연애가 되는데 이게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자,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을 보면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올해 수입이 크다.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올해 수입이 크다. 무역이라든지 유통, 영업이나 서비스, 건설, 건축 이런 분야가 일단 좋고요. 또 부가적인 수입도 좀 많은 해라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는 해다 이렇게 봅니다. 투자운을 보면 장기보다는 올해는 좀 단기 투자가 유리합니다. 기회가 올 때 치고 빠진다 그러죠. 그런 투자는 올해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요거죠. 운세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운세가 상승할 때는 적극적으로 뜻을 펼치라. 일을 일부러 만들어서도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하락한다, 안 좋은 시기에는 멈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돈 내보내는 일도 주의하고 어떤 결정할 때도 좀 한 템포 미뤄서 하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운세가 상승하는 달이 언제냐면 양력 4월하고 5월이고요. 4월, 5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날, 똑같은 양력이에요. 하락하는 날, 양력 10월하고요. 11월입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경진일주. 자, 여기까지 2026년 병오년 경금일간 운세, 일주별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항상 좋은 일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신금일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신금일간이죠. 자, 신금일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해 놓은 거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신금일간이 이제 병오년을 만났죠. 그러면 이제 병화는 뭐예요? 정관 이렇게 얘기하고, 지지는 일단 편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병화 정관이 이제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오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왕지가 되니까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오니까,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제 사주를 보면은 올해 운이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관이니까 이제 원하는 직장 운도 좋고, 취업 운도 열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 운도 좋고, 결혼하는 사람은 이제 결혼도 이제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이제 병호 정관 운이 오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맞을 수도 있긴 하죠. 맞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이제 쉽고 간단하게 대입해가지고 답이 나오면 좋겠죠. 근데 세상 일이 이렇게 단순하게 만만하지는 않죠. 자, 보면, 신금에게는 병화가 이제 정관이죠. 그러면서 이제 합이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일간 입장에서 합의잖아요. 이 합의 되는데, 병신합인데, 근데 원래 그 모든 그 청간합은 상승합니다. 모든 청간합 상승하는데, 근데 유독 이 병신합만 다르다는 거. 이걸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기합이 있죠. 당연히 일경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임합, 무기합, 이렇게 이제 내가 그 다음에 병신합이 5개 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병신합만 빼놓고 갑기, 을경, 정임, 무게 이거는요 다 상생합니다. 그러니까 갑과 기토와 같은 어떤 영역에서 서로가 자기 뜻을 도와주는 관계고, 을목 경금도 그렇고 정화 임수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근데 이 병화하고 신금은요, 이 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좀 불분명한 합이에요.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문제 삼고, 요 부분을 왜 그런가에 대한 연구 분석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요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유독이 바라보는 사람, 이걸 연구한 사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해석이 난해하다. 이 병신합에 대한 해석은 좀 난해합니다. 난해다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잠깐 얘기할게요. 조금만 얘기할까요? 지금 문세 이야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기, 이거에 빠져서 얘기할 틈이 없는데, 병신합수잖아요, 수할 때. 그럼 수가 두 가지가 있죠? 수가 뭐가 있어요? 임수가, 천간수를.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죠. 그러면 이 수 작용이 나올 때 임수가 나오는지 개수가 나오는지 따라서 병화에게 좋을 수도 있고 신금에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 정도는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신합에서 병화가 좋을 수가 있고 신금이 좋아요. 그렇지만 다른 거는요, 다른 갑기, 을경, 이거는 다 같이 좋아요. 다 같이 좋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일단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합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병화일관도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신금이만 볼 게 아니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를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제 그것까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병신합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건데, 이 병신합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병화는 뭐라고 그래요? 태양이고요. 그쵸, 빛. 태양의 빛이죠. 신금은 뭐죠? 보석이죠. 보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병하고 신금하고 만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빛이 보석을 빛나게 한다. 보석은 태양을 만나서 빛이 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의 합은 아주 좋은 합이다. 합 중에 최고 좋은 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뭐 초보 때는 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부끄럽게도. 아무튼 이 부분, 분명하게 말하면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알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신금이 병화를 만나서 합을 하면 정관을 취하는 것은 1차적인 문제지만, 합을 한 후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는 사주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요거에 대한 얘기 좀 잠깐 얘기를 해본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일주별 운세를 들어가겠는데, 일주별 운세 들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은, 신년 운세는 복채라는 게 있습니다. 일주별로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 신금일주 안 할 수가 없죠. 복채가, 그 복채를 반드시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좋아요 딱 눌러주고, 또 구독도 꼭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복채 내는 겁니다. 그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좋아요, 구독을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2026년 월운세를 계속 올려드리거든요. 월운세 올려드리는데,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하시면 쉽게 월운세도 꾸준히 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바로 신금일가 운세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금 일주 운세, 신금 일주가 이렇게 있죠? 어떻게 있냐면, 요거, 신의 신묘, 신미가 있고, 다음에, 이거 제가 지금 잘못 준비했구나. 제가 좀 요거 다시 준비를 할게요.
신사, 신유, 신축, 이렇게 이제 6개가 있는데, 요건 제가 준비할 때 미처 요걸 확인을 잘 못했나 봅니다.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신의 일주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신의 일주, 그 다음에 어떤 순서냐면요. 26년 운세 특징, 그 다음에 뭐 대인관계 이렇게 쭉, 이렇게 6개 이렇게 나열해 놨죠. 이런 순서로 운세 얘기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의 일주, 올해 운세 특징. 자, 그동안 막혔던 일이 한꺼번에 해결되죠. 한꺼번에 해결되죠. 그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주변의 도움이 크다. 그래서 올해는 좀 행운이 좀 따라준다. 그리고 또 귀인의 도움이 있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는 자신에게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좀 구분을 한다. 그런 기운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을 긋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임이나 사회활동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이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이제 늘어난다고 보고요. 자, 이성운을 보면은,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인연이 잘 안 되더라. 또 사귀고 있는 사람은 사소한 감정 싸움이 좀 많아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재물이 들어온다. 고정수익, 외적으로 행운적인 수익도 좀 있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투자운을 보면요. 자, 투자운을 보면 단기적인 투자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큰 돈 내보내는 투자는 주의하시라. 올해 안 하는 게 좋다. 주의하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을 갖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요거죠.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하락하는 시기가 있죠. 1년 내내 좋거나 1년 내내 나쁠 수도 없잖아요. 좋은 시기가 따로 이렇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세가 상승하는 달, 이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상승하는 달은 좀 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거고요. 이때는 좀 사람도 많이 만나면 또 사람에게서 좋은 일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운세가 하락하는 달에는 될 수 있으면 어떤 결정을 하지 마라. 좀 미뤄라.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을 볼게요. 상승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양력. 9월, 10월. 9월, 10월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시기는 양력 3월하고 4월입니다.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락하는 달에는. 다음 이제 신묘일주로 넘어갈게요. 신묘일주 넘어가는데 이거 좀 지우고 넘어갈게요. 지우고. 자, 신묘일주 올해 운세 특징부터 들어가면 자, 계획했던 일이 자꾸 변동되고 약속이 바뀐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도 생긴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속상한 일도 생긴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좀 빠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천천히 간다는 생각이, 그런 마음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를 보면 유난히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죠. 유난히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죠. 올해는. 사람 미워지는 것도 힘든 거예요. 가까운 사람과 또 약속이라든지 돈 거래는 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약속 남발하는 거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요. 자, 이성운은 만나는 사람과 빨리 가까워집니다. 빨리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있죠. 비밀 연애를 하는 사람은 올해 밖으로 드러납니다. 다 알게 된다, 주변 사람이. 아무튼
그게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금전운을 보면, 계획에 없는 지출도 많은 애지만 뜻밖의 재물운도 생기죠. 보상금 같은 거 있잖아요. 보험금도 있고요. 후원금, 인센티브, 이런 재물운도 있습니다. 투자운을 보면은 공동사업이나 공동투자, 동업이죠, 일종의. 동업, 이런 식으로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투자는 하지 마라.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은 1년 중에 상승할 때가 있고 하락하는 때가 있죠. 1년 내내 좋거나 1년 내내 나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세가 상승하는 때는 적극적으로 이 상승 기운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벌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락할 때는 좀 이렇게 멈추라,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멈추는 게 좋고요. 좀 한 박자 쉬어간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운세가 상승하는 달, 신묘일주, 상승하는 달은 언제냐면요, 양력 5월, 6월. 5월, 6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은 양력 11월, 12월입니다. 11월, 12월. 자, 신묘일주 알아볼까? 바로 신미일주로 넘어갈게요. 신미일주. 지우고 할게요. 지우고. 자, 신미일주 26년 운세 특징부터 얘기를 해보면, 자, 자신의 이름이나 사업적인 브랜드 가치가 일단 상승한다. 언론이나 방송, 통신, 이걸 이용하는 사업이나 자신의 간판을 걸고 하는 장사나 사업, 이런 일은 올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주의할 것은 명예나 인지도가 상승해 생기는 부작용이죠. 구설수, 관제수도 따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 이 대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많이 만나는, 그런 해가 되는데, 그래서 인간관계 일단 폭은 넓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알던 사람하고는 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못 지키거나 말실수, 이런 일은 올해 좀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요. 이성운은 소개라든지 모임, 이런 일이 자주 생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은 좀 많은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안정되게 편하게 만나는 그냥 인연이 되려면 올해 하반기, 26년 하반기 11월 정도, 11월 정도에 어떤 그런 마음에 안정된 어떤 이성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롭게 만나는 게 그때 또 결정되기도 하기도 한다. 기존에 만났던 사람하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자, 금전운을 보면요, 계획에 없던 지출이 좀 많죠. 금전적으로 좀 어려울 때 또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또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 고정수익의 쪽으로 올해는 또 보상금 같은 거, 보험금, 후원금, 이런 재물도 있습니다. 자, 투자운을 보면은 단기적인 투자가 좋죠. 올해는 승부가 빨리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을 좀 알아볼게요. 운세가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 자,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양력. 27년 1월이에요. 27년 1월도, 병원년이죠. 병원년. 2월부터 이제 정민년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2월. 2월은 얼마 안 남았, 조금 새로 들어온 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은요, 하락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같은 7월하고요, 8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미일주 운세 알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요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죠. 저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면서 할게요.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자, 먼저, 신사일주부터 들어볼게요. 신사일주 26년 운세 특징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26년 운세 특징이, 자신의 위치가 한 단계 상승한다고 봐요. 그게 이제 뭐냐면 승진이라든지, 뭐 상승적인 직장 변동, 업무 변동. 그래서 이제 하면서 변동이 있으면서 연봉도 상승한다. 이런 일들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는 또 전체적으로 바쁘고 힘들지만 결과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인관계를 볼게요. 이 대인관계를 보면 신사일주는 원래 책임감이 좀 강하고요. 공평하고 좀 중립적인 사람이죠. 자, 이런 성격 때문에 올해는 주변에서 좀 인정을 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원래 타고난 성격 때문에 좀 좋은 인식, 좋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승진하는데 도움도 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겠죠.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요. 자, 이성운은 직장이나 모임, 이런 곳에서 주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시간을 갖고 만나면 좋은 관계로 발전하죠. 소개로 만나면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26년 하반기부터는 장거리 연애가 좋다, 이 말씀드리고, 다음에 금전운을 볼게요. 자, 금전운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금전운이 좀 좋은 해다라고 봅니다. 이전에 투자한 사람은 투자 수익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고정 수입 외적으로 부가적인 수입도 있죠. 성과급이라든지 뭐 인센티브, 후원금, 이런 재물운도 있습니다. 자, 투자운을 보면 투자운도 괜찮습니다. 이전에 투자한, 올해 2025년에 투자한 사람은 올해 또 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올해 새롭게 투자는 좀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6년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가 있는데, 상승하는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 1년 내내 좋거나 1년 내내 나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시기가 안 좋은 시기, 이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운세가 상승하는 달이 언제냐면요, 양력 3월하고 4월입니다. 양력 3월, 4월. 그리고 하락하는 날은 양력이 똑같은 양력 9월하고 10월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신사일주 운세 알아봤고요. 바로 신유일주로 넘어갈게요. 신유일주 지우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신유일주 26년 운세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운세 특징이 주인공이 무대에 오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주인공이 무대에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무대가 환해지죠. 그래서 원래 이제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주목받는 일이 생기죠. 나에게 시선이 모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유일주는 원래 이제 주체성이 강하고 독립적인 면이 좀 강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신유일주 특성이, 그래서 이제 직업으로는 이제 전문 직종이 좋죠. 근데 이제 올해는 언론이나 방송, 통신, 그리고 이제 자기 브랜드로 하는 일은 더욱 성장한다라고 봅니다. 신유일주 중에서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특히 크게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를 보면 대인관계 폭은 넓어지는데 깊이가 약하다. 깊이가 약하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애라서 주변 사람들하고 마찰도 좀 생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인기가 상승하고요.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보이죠.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실속이 없더라. 그리고 주의할 거, 삼각관계로 인해서 구설수, 이런 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금전운을 볼게요. 자, 금전운을 보면은, 금전운 괜찮습니다. 수익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부가적인 수입도 많은 해고요. 투자 수익도 좋은 해죠. 자, 투자운은 기존에 투자한 일이 있으면 올해 좀 수익이 난다,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투자는 안 한 게 좋다, 이 말씀드리고, 운세가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 알아볼게요. 운세가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뭔가 좀 1년 내내 뭐 좋을 수는 없고 1년이 나쁠 수 없으니까 이 시기 때 뭔가 폭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때 좀 일을 벌리는 게 좋고요. 어떤 결정을 이때 하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하락하는 시기 좀 조심스럽게 좀 어떤 결정 같은 거, 중요한 결정을 이때 안 하는 게 좋고요. 만나는 사람들 줄이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운세가 상승하는 달, 신유일주. 상승하는 달은 양력 11월, 12월. 양력 11월, 12월이고요. 그 다음에 운세가 하락하는 날, 양력 5월하고 똑같은 양력입니다. 6월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신축일주로 넘어가는데,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신축일주. 자, 신축일주 운세 특징. 26년 운세 특징부터 얘기할게요. 자, 운세 특징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일을 만들어 간다라고 봅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다시 재정비하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외부적인 문제는 뭐 이사라든지 이동, 환경 변화 이런 걸로 좀 해결합니다. 신축일주 특징이 이제 독립적이고 자신만의 가치관이 좀 강한 편이죠. 고집도 있죠. 근데 올해는 이런 고집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이 생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인관계를 볼게요. 이 대인관계를 보면은 경쟁과 화합이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경쟁과 화합. 신축의 특성이 드러내놓고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속상하고 힘들어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나 사람 때문에 올해는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성운을 보면은 상대방 호감과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집착하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집착한다. 그래서 삼각관계나 구설수 주의하시고요. 연인은 올해 급하게 결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금전운 볼게요. 자, 금전운을 보면 돈 관리가 안 되죠. 계획에 없는 지출이 좀 많아지죠. 과다한 수리비가 들거나 벌금, 의료비 뭐 이런 거고요. 수입도 보면은 고정 수입 쪽으로 좀 들어오는 재물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보험금 같은 거죠. 보상금, 후원금 이런 재물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투자운에서 특별한 거는 대박도 있지만 쪽박도 함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럴 때는 수익이 좋을 때 챙기는 게 좋습니다. 수익이 있을 때 챙기시라. 재투자는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봐요.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자, 먼저 상승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7월하고 8월입니다. 양력입니다. 양력 7월, 8월. 그리고 운세가 하락하는 달은요, 양력이에요. 양력, 27년 1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26년 2월입니다. 2월. 이때는 좀 하락하는 날이니까 주의하시라, 이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이제 신금일간 운세 전체 다 알아봤습니다. 항상 좋은 일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경금일간 신금일간 운세 알아봤습니다.